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이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이 책은 저는 아, 이런 걸 인생에서 버리세요. 뭐 이런 느낌의 책인 줄 알았는데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성격을 잘 구체적으로 풀어낸 책이더라고요. 출판사는 국일미디어, 지은이는 탄윤페이, 일세 발행은 2020년 2월 26일. 작가를 소개할게요. 탄인페이, 운용심리학 석사, 다년간 다양한 기업에서 심리상담가와 강사로 활동했으며 오랫동안 심리학 연구에 몰두했다. 이 책에서는 내향적인 성격에 대해 오해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사실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내향적인 성격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라고 해요. 남다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주장한다. 내향적인 성격이요. 머릿말에서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에서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첫째, 나 자신이 내향적인 사람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둘째, 내향적인 성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잠재적인 강점을 깨달을 수 있다. 셋째, 내향적인 성격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여 각종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목차. 파트 1. 세상의 절반은 내향의 것. 나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내향인의 특성 파헤치기. 낡은 생각과 새로운 인식. 파트 2. 판을 뒤집는 내향인의 자질. 내향성의 틈을 바라보다. 남다른 성공을 이룬 사람들. 파트 3.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다. 내향적 성격의 도약. 자유롭고 편안하게 소통하는 법. 내향적인 성격에서 배우다. 마치며 내향성 당신이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나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면 세계의 생각과 감정에 많이 이끌리며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부 생활이나 활동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외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자신의 내향적인 성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외향적인 사람들의 자기 표현을 잘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귀고 소통하는데 비교적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다. 성격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되뇌의 편두체가 특히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편두체는 뇌의 연변계에 속하는 구조의 일부로서 동기, 학습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배분하기 때문에 세밀한 환경의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스스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성격은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가능하다. 개인의 성격은 상당 부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대뇌의 신경계통에 영향을 받는다. 또 내향적인 사람은 동정이나 긍휼을 잘 느끼고 품행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요. 내향인의 특성 파헤치기. 내향적 사람들의 속사정, 내면에서 활동할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외부의 세계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에 더 집중한다. 아이젠크 성격검사에서는 내향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조용하며 무리에 잘 섞이지 않고 자기 반성을 잘하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내향적 성격의 네 가지 유형은 사회적 불안, 신경과민, 정신분열.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내향적인 성격은 또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요. 사교형, 근신형, 자제형, 사색형.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비교적 보수적이고 다른 사람과의 의견을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관계에서 임하는 방식,
내향적인 사람들은 대화할 때 특징이 첫째, 대화 중에 생각이 빠진다. 둘째,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 셋째, 심사숙고 끝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새로운 사물을 보면 빠른 반응을 보이고 쓸데없는 수단은 좋아하지 않는다. 모험하지 않는다. 창의력이 풍부하다. 꾸며내지 못한다. 척하는 연기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높은 차원의 목표를 지녔다. 낡은 생각과 새로운 인식, 내향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내향적인 성격은 심사숙고를 잘하는 사상가에 가깝고 외향적인 사람은 행동가에 가깝다고 합니다. 성공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창의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놀랄만한 특징들. 경청과 공감의 아이콘, 뛰어난 집중력, 말할 때는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하고, 놀라운 실행력, 깊은 통찰력, 믿을만한 사람들, 시간과 돈은 의미 있는 곳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조용한 곳에서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접대하고 응대할 능력을 지녔지만 때때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뿐이래요. 아무렇게나 돈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신만의 생각과 주관, 뛰어난 리더, 남다른 카리스마, 분명한 자의식, 풍부한 감정, 절제하는 지혜, 깊이 있는 친구관계. 내향적인 성격은 그렇다고 합니다. 판을 뒤집는 내향인의 자질, 내향성의 틈을 바라보다. 심리적 약점에 대비하는 법. 한번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 뒤로 누구를 만나든 의심을 먼저 하게 되는 것처럼 내향적인 사람들은 평균치보다 조금 더 강한 자기방어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자신감 끌어올리기. 내향적인 사람들 중에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 예민하고 의심이 많으며 다른 이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은 자신 혹은 자신의 환경보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걸 무의식적 욕망과 감정이 섞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복잡한 심리이며 노력하지 못하거나 노력하고 싶지 않아서 꾸며낸 변명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고 하네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 내향적인 사람들은 싸우는 것보다 피하는 게 산책이라고 생각하고 소통에 아예 차단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하나 봐요. 피하고 싶은 마음 다스리기.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낯선 곳에 가거나 낯선 곳에 가서 혼자 있거나 낯선 곳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저도 좀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를 해보자. 일부러 성격을 바꾸라는 게 아니다. 옷이나 화장, 헤어스타일 등의 변화를 주거나 상대를 대하는 태도도 주의를 기울여 해보라고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 내향적인 사람은 간단하고 단순한 일도 복잡하게 생각한다. 내향적인 사람은 내면이 매우 활발하다. 다시 말해 생각이 너무 많다. 이것을 굳이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저도 생각이 너무 많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종종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주의할지 살펴보자. 장소 구분해서 발언하기,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자신있게 당당하게 얘기해보라고 하네요. 꼼꼼함의 양면성 이해하기. 내향적인 사람들은 세심함이라는 특징을 살펴 보통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크게 발휘한다고 합니다. 물리학에 집중한 아인슈타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빌 게이츠도 그림에 집중한 방 고우도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남다른 성공을 이룬 사람들. 빌 게이츠의 통찰력. 통찰력은 에너지를 모으는 중요한 수단이자 방식이며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빌 게이츠는 엔지니어, 기업자, 마케팅, 전문가의 자질을 골고루 갖춘 인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1995년 빌 게이츠가 11월에 출간된 그의 저서 미래로 가는 길에서 그가 바라본 미래의 삶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고 해요. 언젠가 책상이나 의자를 떠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물을 연구하며 세계 곳곳 각종 문화를 탐구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많은 자리에서 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친구를 사귀며 멀리 있는 친척에게 사진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알다시피 그의 예언은 이미 모두 현실로 되었다. 진짜 95년도에 그의 저서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미래를 꿰뚫어 본 빌 게이츠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러한 통찰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합니다. 둘째, 평안한 가운데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셋째, 가치 있는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향적인 사람은 대다수가 비교적 예민한 편이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워렌 버핏의 집중력. 그는 여전히 1958년 매입한 집에 50년 넘게 살면서 3만 달러만 소비한다고 해요. 버핏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금융 투자자지만 이 천재의 삶은 실로 저효율이라고 합니다. 집 안에서의 전등도 제대로 스위치를 찾지 못하고 얼마나 짠돌인지 쿠폰을 사용해서 빌 게이츠에게 맥도날드 버거를 대접한 일도 유명인들 사이에 널리 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버핏은 의식주에 대한 요구치가 낮은 편이고 그는 오롯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 즉 돈 버는 일에 주의 집중을 했다고 해요. 남에게 자랑하거나 으스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취미와 전공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는 돈을 번 후에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 수익의 1% 이상 넘기는 일이 없이 모두 자선사업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 중 훌륭한 기업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장점을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잘 다독임으로써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냉정과 침묵, 경청을 활용해야 한다. 나폴레옹의 의지력.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황제 나폴레옹은 외딴 시골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는 성격이 매우 내향적이어서 배우는 걸 무척 좋아해 새로운 지식 습득을 잘했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대요. 독서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나폴레옹의 아버지는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에게는 식민지에서 온 하층민이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무시하고 놀려댔다고 해요. 하지만 수치와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했나 봐요. 작고 허름한 집에서 살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쓴 독후감은 책으로 엮여도 400페이지가 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총사령관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고향 코르시카의 지도를 그린 뒤 어디에 방위시설을 세워야 할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도 하고 표기했다고 합니다. 일단 기회만 주어지는 날개를 펴고 곧바로 날 수 있는 상태를 본인이 만들었다고 해요. 매우 복잡한 계산 능력이 필요한 작업이었는데 그는 훌륭한 일을 해냈고 그 일을 시작해서 점차 군부대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대요. 무시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와 친구가 되길 원했고 키가 작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놀려댔던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폴레옹의 지위가 올라가자 사람들은 그를 더욱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내향적인 성격에서 인내심, 의지적으로 오랜 시간을 버티고 준비하는 게 아마 성공하는 관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앞에 당당히 서다.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자신감을 키우려면 타인과 나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두각을 나타내는 법. 오늘 하루의 짧은 시간일지라도 매일, 매주, 매달 쌓아가다 보면 충분히 자신을 개발하는 금쪽 같은 시간을 낼 수 있다. 내면의 힘에 집중하다.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시간을 관리 잘하는 비결은 이른바 7대3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다. 70%는 자신을 채우는 시간을 활용하고 나머지 30%는 어떤 환상이나 망상도 자제한 채 계속 외부 활동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은 할 일이 없을 때 보통 나태함에 빠진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 대충 시간을 보낸다. 오늘 하루의 짧은 시간일지라도 매일, 매주, 매달 쌓이면 충분히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이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내면의 집중력과 잠재력을 깨우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물에 온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본질을 깊게 파악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자연스러운 대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고정적인 인간관계에 머물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좀 더 폭넓게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화제를 미리 탐색해라. 말은 적게, 효과는 크게. 간단 명료하고 솔직담백하게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친구를 대비하는 것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말하기. 내향적인 사람은 말을 할 때 신중한 편이고 말수도 적지만 가끔 잘못된 표현으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 대화 중 장애물 넘기, 겸손함과 솔직함으로 대응하기. 하기 힘든 말 하는 법, 거절과 동시에 방법 제시하기. 상처 주지 않고 충고하기. 내향적인 사람은 친한 친구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가끔 마음속에 있는 말을 숨김없이 모두 다 털어놓는다. 너를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 직설적인 거 알지?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잖아. 내가 아니면 누가 너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겠니?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가 상처를 상대방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진실한 친구가 되는 법.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한 환경 속에서 혼자 자유롭게 자기를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내면의 만족을 느낀다.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는 등 자신에게 유익한 일에 시간을 더 투자해보자. 리더의 기질을 읽다. 내향적인 사람은 사색을 잘하고 주변 모든 사물에 매우 민감해서 이상과 꿈을 구체적으로 잘 그려낸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는 비교적 약한 편이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모두 어떤 방면의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은 타고났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내향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더 잘 발휘하고 성숙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억지로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 하지 않길 바란다. 자신의 삶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조금씩 천천히 시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의 진짜 성격을 마음껏 인정하고 개발하길 바란다. 진실하게 나 자신을 마주하고 타인의 마음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손을 내밀면 이 세상도 너끈히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내성적이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너무 소심하게 있지 말고 그 내성적인 성격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세상을 잘 살아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장점을 살려서
제 일상에 많이 적용해 볼게요. 감사합니다.